방금 자막에 지나갔죠? 예,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입니다. 작품 번호 8번이던가요? 저는 이게 뭐 슬픔을 위로하는 감동적인 작품이라 그러는데 슬픔을 위로할 것 같지 않고 그냥 조금 느리고 약간 우울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정말 우울한 사람들은 이 곡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지 저는 언제 생각해도 비창 소나타 이게 제목이 잘 지어졌나 싶은 생각이 이제 맨날 들고 이 부분부터 굉장히 조금 좋죠. 네. 옛날에 좀 어떤 사람한테 듣기로는 그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뭐랄까 그 우울한 사람들한테 모차르트의 음악이 굉장히 그 치유의 그런 은사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더군다나 그 A형 남자들한테 A형 남자들 특히 A형 그 남자 아이들 사춘기에 오는 그 우울증이나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문제야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이 치유의 그 뭐랄까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는데 그 통계겠죠. 근데 우울증이 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춘기 때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아들의 대부분이 남자아이들일 경우에는 이제 그 혈액형이 A형이다 이런 식의 그 보고를 이제 어디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아주 터무니없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 사춘기 소녀는 아니더라도 집안에 뭐랄까 너무 들들 볶는 마누라 혹은 딱따구리 같은 너무나 잘 따지는 쉴 새 없이 이제 말을 하는 뭐 그런 와이프를 둔 그런 남성들은 가끔가다 이제 클래식을 들어서 그다음에 탈피를 하고 힐링을 하고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면 조금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쉬는 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음악을 조금만 더 줄일까요? 저는 그 옛날에 뭐라 옛날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정말 아주 그냥 깐난쟁이만 아니고 이제 조금 벗어난고 3살 4살 요럴 때 너무 많이 불행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주 견딜 수가 없는데 애기니까 이제 맨날 뭐라 그럴까 낮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누워서 잘 때는 괜찮아.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괜찮아요. 근데 낮에는 이제 애기만 낮잠을 자잖아요. 그냥 뭐 조금 크기만 해도 다 학교 갔다 와야 되고 뭐 숙제를 해야 되고 막 이러고 어른들은 이제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깨어나면은 늘 저만 혼자서 방에서 이제 그 방치된 상태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애기인데 정말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늘 이제 같은 집안에 있는데 늘 우리 어머니가 바쁘셨어요. 뭐 그때 이제 마당이 좀 넓은 집이었는데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인가는 이제 이렇게 마당에 채일을 치고 그 동네 마을 사람 분들한테 이제 뭐 콩국수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이렇게 대접하는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돌볼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도 계셨는데 도대체 어째서 날마다 혼자 깨는가.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분석을 할 길이 없이 깨어났을 때 정말 저 혼자만 덩그머니 뭐라 그럴까, 방에 이제 방치된 상태로 이제 눈을 뜨는데 그 소외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도 아예 눈에 이제 뜨이지 않았다면 그 소외감보다 더 기가 막힌 그 감정을 느끼면서 자랐겠으나, 이제 같은 집안에 있는데 딴 사람들은 다 열심히 막 살아내고 있는 거야, 밖을 보면. 근데 저 혼자만 그 방치된, 소외된 이제 상황, 그 사건이 너무너무 처참하고 도저히 뭐라 그럴까, 그 원망과 그 용서할 수 없는 막 그런 이제 느낌 때문에 그것이 삭을 때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심정을 누구한테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 애기니까. 3살, 4살 이럴 때니까. 야, 그래서 진짜 거의 날이면 날마다 이제 이렇게 우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좀 다정하고 이제 저를 돌볼 이제 여력이 있는 마음 상태에서, 심리 상태가 이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이제 어머니였다면, 얘가 왜 그러는가를 이제 살피고 이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했을 텐데, 이런 식의 조처를 단 한 번도 진짜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에 대한 원망이 이제 하루하루 켜켜이 단 한 번도 이해받거나, 혹은 용서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치유받거나 이제 이런 일 없이 계속 이게 이제 쌓여가는데,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진짜 그 짜증과 화와 소외감과 슬픔과 서운함과 야속함이 이제 계속 쌓여가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야속한 그 감정이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언제 어느 때 이제 그 삭느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말하자면 저기가 나와요. 그때 영화 음악, 그 엑소더스 송, 그때 이제 이게 그 경음악으로 나오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때 말하자면 앤디 윌리엄스나 팻분 이런 사람들이, 외국 가수가 이걸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최초에 들은 것은 이제 오케스트라로 이제 나오는 이제 엑소더스 그 영화 음악이었어요, 주제가. 그런데 그 주제가를 이제 이렇게 딱 듣는데, 왜 저기 뭐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이 왜 막 그 백사장을 막 돌아다녀서 백사장의 그 모래가 막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수평이 되어 있지 않고 막 엉망진창으로 막 뒤죽박죽 되어 있잖아요. 발자국과 왜 깊이 패인 데와 막 이렇게 막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그 음악을 들음과 동시에 머릿속에서 그 바다 백사장에, 그러니까 밀물이 쫙 들어왔다가 싹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백사장이 깨끗이 정리되는 그런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 그 전생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까지 바다를 본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의 영상이, 그때 뭐 텔레비전도 없을 때인데 제가 바다를 언제 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지저분하던 백사장이 그 바닷물이 이제 쫙 밀고 들어오니까 그 일시에 그 바다 모래 백사장이 깨끗이 정리되는 거, 그거를 이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아름다운 음악은 정말 사람을 치유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으며, 그날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그 억울함과 분노와 소외감과 서운함과 야속함, 이런 그 화가, 예, 화를 아주 모조리 그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다 물러갔답니다.
그 백사장처럼 깨끗이.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이 클래식에 굉장히 미쳤죠. 음, 모든 화, 모든 불안, 모든 초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클래식이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음악에 심취해서 예, 다른 거는 이제 못할 정도로. 그러니 이제 뭐라 그럴까, 나의 어떤 그 탯줄로 연결되었던 그 어머니, 모성, 그로부터 완전히 도외시 당한 거잖아요. 아버님은 저를 이제 굉장히 많이 귀해하셨어요. 만능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영특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말할 수 없이 이제 그분의 지지를 받았는데, 아버지보다는 이제 엄마가 더 그 원초적으로 더 연결되어 있고 더 가까워야 되는 이제 뭐라 그럴까 사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엄마로부터 방치되고 한 번도 이해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방치되고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이제 도저히 해소되지 않는 그 부분을 음악이 담당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불안이나 분노, 뭐 이런 원망이나 이제 스트레스 이런 거 많으신 분들은 정말로 클래식을 이제 그 일부러라도 들으시기를 대단히 권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어쩌다가 지금 비창 때문에 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고, 오늘은 이제 뭐라 그럴까, 오늘은 4월 30일인데 29일 날 어제 4시에 이제 향림교회, 광화문 향림교회에서 이런 거, 예.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연구 임성옥 박사의 이 책을, 이 북토크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이 책이 한 600페이지에 달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은 그 미 군정이 45년부터 48년까지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45년 1월 15일인가? 하면서 봐. 어제 이제 듣고도 이제 그 날짜가 하여튼 그 정도 때에 미 군정이 조선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예, 완전히 그 조작한 사건으로 조선 공산당이 말하자면 그 위조 지폐를 1,200만 원이나 어치나 이제 그 정판사에서 찍어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작해가지고 이관술 선생 이런 분들을 이제 그 감옥에다 넣고, 그 다음에 6.25가 나기 직전에 이제 대전 골룡골 이런 데서 그 뭐야 그 총살해서 예, 살해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것이 조작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이제 미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이 이제 조작됐다 아니다를 이제 함부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이 외대의 국제정치학 그과 안에서 이제 한국학을 하는 이 임성옥 박사가 이제 이 6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이제 이 논문을 하여튼 10년 전에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책은 5년 전에 나왔다 그러는군요. 이제 아직도 이제 이것이 홍보되지 않고 이래서 지금 이제 이 대선을 겸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사회 대개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지금 이런 미제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조명해 보자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뭐야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연구 임성옥 박사의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민족문제연구소장이시며 문학평론가이신 임원영 선생님의 그 한국 현대 필화사 1권을 예, 이렇게 한국 현대 필화사 1권 임원영 지음 네, 이렇게 이 책을 이제 그 입수해서 지금 읽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2장에서 조선 정판사 유폐 사건에 대한 그 미군정의 조작 사건이 이제 여기서 2장에서 나와요. 예. 물론 이제 이 정판사 유폐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들 이제 소문들로 아시죠. 예, 그러는데 예, 여기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2장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정판사 사건만 이제 연구한 이 이제 책이 600페이지나 되는 것이 나와서 어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선 뭐라 그럴까 임원영 선생님의 그 한국 현대 필화사 1권이 나왔는데 올해 안으로 한 2권이나 3권을 이제 또 쓰실 예정으로 있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 책인데 이 한국 현대 필화사가 말하자면 그 년도별로 그 다음에 이제 사건별로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뭐라 그럴까 이게 잘 읽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문학평론가께서 쓰신 거라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수사법이 동시에 들어가서 뭐라 그럴까 아주 잘 읽히는 문학서적을 읽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몽영 선생님의 이제 한국 현대 필화사 예 1권 이제 이 책을 이제 소개합니다. 올해 안으로 뭐 2권 3권이 또 나온다는데 그 뭐라 그럴까 한국 현대사를 촘촘히 알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임원영 선생님의 한국 현대 필화사 1권 이것도 이제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필화사 소개에서 나오는 미 군정이 어떻게 진짜 우리를 괴롭혔는지 예 그들이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내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연구 임성욱 박사의 정판사에 대한 이야기로만 점철된 이 책이 600페이지 가량 되는데 이 책을 이제 동시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저기 뭐야 임성욱 박사가 이제 머리말을 대충 읽었는데 그 뭐라 그럴까 문체가 아주 흥분되지 않고 정제된 언어로 되어 있어요. 겸손하고 예 아주 그 문체가 조곤조곤 조용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잘 들어오는 흥분되지 않은 그런 문체도 좋았는데 어제 이제 이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에 대한 그 개요를 설명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123 내란 이것과 이제 같이 뭐라 그럴까 수동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연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 자기의 갖고 있는 지식이 많은데도 왜 어떤 교수들은 정말 전달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막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이제 일목요연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분은 교수님 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하는지 교수로서도 아주 탁월한 것 같아서 어제 오랜만에 뭐라 그럴까 좋은 책과 좋은 분을 만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보다는 이제 한 세대 윗세대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가까운 연도에 이제 태어났거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뭐 이런 분들은 얼마나 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노익장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유명한 우리나라 그 원로들을 이제 많이 만나는 계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권을 읽다 보면 이제 조선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이거 하나를 가지고 600페이지가 되니까 이 정판사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그 넘나드는 그 현대의 역사가 현대사가 얼마나 이제 다양하게 여기서 넘실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것을 또 샀답니다. 그러니 이제 임원영 선생님의 한국 현대 필화사 이거를 읽고 이제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이 연구에 대한 책을 또 읽으면 대충 우리 현대사가 아주 속속들이 촥 이렇게 각인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그 현대사 공부가 좀 미흡하다거나 또 더 많이 알고 싶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두 권 책을 읽으시는 건 어떤가. 그래서 한번 오늘 소개하면서 더불어 이제 오늘 음악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